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다시 월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간밤에 많은 소식들도 있었고요. 주말에도 많은 소식들이 나왔는데 이들 소식들이 해외 선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그 안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오늘도 2시간 동안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립니다.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외 선물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니까요. 많은 실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또는 시장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많은 의견 남겨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신세계 일부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월 말입니다. 날씨도 꽤 쌀쌀해졌는데요. 이제 11월 초 정말 굵직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벤트들 가운데 시장에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지 참 중요할 텐데요. 자, 그 방향성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시장 함께 이야기 나눠볼 해설위원님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김우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고와 최고가 만났습니다. 최고의 해설물 방송 신세계와 최고의 해설물 조력자 김우균이 만났습니다. 네. 네, 최고를 위한, 또 최고를 위해서 또 이렇게 나오셨군요. 좀 오글거리네요. 네. 그러네요. 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이야기는 항상 이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최고의 해설을 하기 위해서 나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런 최고의 프로그램 안에서 최고의 마스터님이 나와주셨는데요. 자, 그 마스터님 어떤 분일까요? 먼저 마스터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꿈이신가요? 저 남한산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쉽게도 접근할 수가 없을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탑 시크릿은 바로 시간에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남한산성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신세계 마스터 남한산성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오늘은 제가 슈트를 벗고 좀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댄디룩이라고 하시라고. 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까 제가 살짝 만져봤거든요. 기지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옷감. 네, 네, 다시 정정을 도와드리면은, 재질이 참 좋았죠. 재질, 네네. 그렇죠. 원단이 좋았다. 네네. 좋은 원단으로 또 이 초록색 약간 트리 같은,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모습으로 따뜻함을 안겨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갑자기 트리, 너무 이른 출연인데요. 네. 요즘 크리스마스 이벤트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선반영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또 의상도 챙겨 입고 나오신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오늘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요, 남한산성 마스터님이 이제 11월과 12일 이제 연말이 다가왔는데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월요일이잖아요. 이번 주는 내일부터죠.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까지 4일 동안 무료 방송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월, 화, 목, 금 이렇게 4일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마스터님, 드디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소개 좀 들어볼까요? 네. 내일 화요일 저녁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해외 선물에 대해서 진짜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기본에 충실한, 원칙에 충실한 매매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해외 선물을 안정되고 재밌게 즐겁게 거래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번 공개방송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오후 7시부터 1시까지, 정말 매매가 활발한 시간이잖아요, 해설위원님. 네, 해외 선물의 가장 활발한 매매 시간이라 할 수 있겠고요. 저는 기대되는 것은 57분 교통방송. 매 시간마다 이러면 몇 번이죠? 하루에? 한 6번 정도 교통방송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지난주 같이 이제 남한산성 멘토님, 마스터님과 같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57분 교통방송. 네. 네. 편안하게 57분을 보내다가, 마지막 3분, 60분 보내고 완성봉을 앞두고 매매를 준비하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60분 중에 57분은 편안하고 3분은 긴장감 넘치는 그런 매매 전략. 그러니까 이제 남한산성 특유의 그런, 좀 다 시장을 보고 들어가는 매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진술을, 또 하루면 또 이게 또 습득이 좀 어렵거든요. 네네. 한 2주 연속에 무방을 이제 강하게 좀 열어주셔가지고, 꼭 들어보시면, 진짜 이 해외 선물계 조상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남한산성 마스터의 그 매매 진술을 느껴보지 않을까. 저도 상당히 기대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신다면은 정말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그 기법을 잘 습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완성봉에 대한 의미 57분 교통방송 저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또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같이 또 지금 시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정을 말씀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월요일 저녁이잖아요. 이번 주는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4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4일에 걸쳐서 무료 방송 저녁 7시에서 새벽 1시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그동안 정말 남한산성 마스터님 궁금해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2주 동안 정말 특별한 트레이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무료 방송 함께 하신다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과 일정 다시 한번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이렇게 김호균 해설위원님과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슈들은 어떤 이슈가 오늘 올라왔을까요?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기술주의 실적 호조와 양호한 경제 지표로 인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오늘은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2,573.50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카탈루냐 소식 등에 급등을 했다라는 흐름인데요. 워낙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은 관련이 있었던 미국채 10년물인 만큼 오늘 전일장에 이어서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124-2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는요. 유로FX입니다. 비둘기파적인 ECB 여파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늘은 반등을 이어가고 있네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1641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크루드오일입니다. 산유 감산 기대 급등을 했던 크루드오일. 자, 이제 55달러를 넘볼 수 있을까요? 현재 54.08달러에서 전거래일 대비해서 0.20% 빠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4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지수와 국채 그리고 크루드오일과 유로 FX 4가지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장 시작 직전인데 속보들 먼저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 대한 속보 올라오고 있죠. 애플 실적과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의 지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뭐 앞서서도 이슈들 점검을 도와드렸을 때 기술주의 실적 호조로 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애플의 실적과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 지목이 어떤 주인공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가장 관심 있고 집중이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립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는 역시나 다시 세제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다라는 분석적 기사인데요. 뭐 이제 이전에도 세제 개혁에 대해서 뭐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만큼 하지만 반대로 실패 시에는 급락이 예상이 된다라는 두 가지 양적인 측면에 대해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시 세제 개혁에 대해서 기대감을 받고 있다라는 뉴스이고요. 그리고 미국 9월 소비 지출이 1%가 넘게 나왔네요. 8년 내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슈들 점검하기 앞서서 속보 내용 함께 전달 도와드렸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자,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S&P인데요. 오늘 지금 현재 시점은 개장 전이기 때문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2,573.25포인트인데 전일에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볼게요.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저 업이고요. 두 분께서는 다운의 의견을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 수 없는 건가요, 지수?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일의 전략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지수는 그렇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사실 이제 뭐 그 펀더멘탈적인 제가 시향을 이제 쓰니까 말씀드리면, 사실 최대의 악재는 많이 올랐다는 기술적 부담감이 최고의 악재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 호재인 상황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바로 기업 실적 호조가 제일 큰 원인이고, 두 번째가, 그러니까 기업 실적 호조가 기술주의 강세로 인한 랠리가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 실적 보면 기술주뿐만 잘 나온 것이 아니라 전 산업적으로 다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가 전체 3대 지수가 다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인 상황인 것이고, 지금 이제 그 세제 개편안이라는 이제 미래 기대감도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부의 악재들이 좀 잠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북핵 이슈라는 것도 좀 사그러 들어 있고, 뭐 카탈루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트럼프 특유의 리스크,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지금은 좀 수면으로 가라앉은 상황에서 오히려 실적만이 부각되면서 증시가 상승하는데, 보통 이게 이렇게 랠리를 취할 때 우리가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혹은 이제 너무 이제 기관이 수급으로 미는 것 아닌가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수는요, 종목의 합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끌기 위해서는 종목들을 다 움직여야 돼요. 네. 그래서 쉽게 어느 세력이 종목을 다, 이 지수를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이거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바로 실적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부담감은 존재하나 언제까지 랠리가 될 것이란 우리가 성급한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추격보다는 어느 정도 고점에서 손절폭 잡고 매도 진입하는 것이 당일 전략으로 좀 더 낫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지표가 있다, 중요한 지표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오늘은 완만한 시장 움직임이 예상된 월요일이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을 손절을 잡고 한번 매도 쪽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당일 전략 수준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일 전략에 한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은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 발표가 난다면 그때 지수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뭐 차기 연준 의장의 어떤 성향이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대로 가죠. 그 방향대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가던 방향으로 좀 더 갈 것입니다. 근데 예상을 반대로 가면 시장이 충격을 느끼겠죠. 그것이 시장에서 반영하면서 뭔가 큰 변동성을 보여줄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의 시장 예상과 결과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제 개편안이 부결되거나, 아니면 어떤 정말 중요한 기업의 실적, 특히 지금 가장 리스크는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번 발표가 있는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다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분위기상. 근데 테슬라는 이 실적이라는 것이 좀 앨런 머스크의 개인적 프리미엄도 붙어 있고 미래 기대감도 있는데 최근에 좀 그 빌미를 많이 줬어요. 네. 내용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실적이 좀 안 나오게 되면 테슬라발 쇼크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연준 의장 인선보다는 세제 개편안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런 부분을 좀 포커스 맞추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증시 상태는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은 미국 증시가 매우 중요하다. 거기서 시발되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증시 이슈 함께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가 참 중요하군요. 미국 증시 좀 보실 때 테슬라 중점적으로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업의 의견을 드렸는데 뭐 여전히 상승 랠리는 계속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는 좀 빠지고 있는데 저는 2560선에 대한 지지는 계속해서 최근까지 이어져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떨어졌을 때 저점 매수에서 뭐 짧게 끊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장의 흐름도 현재는 지금 약보합이지만 오늘도 역시나 어제 장의 고점 안에서의 뭐 강보합 안에서는 좀 무난하게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오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마스터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을 드셨거든요. 네, 들어볼까요? 저도 현재 S&P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세는 상승 추세가 맞습니다. 아마 12월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11월인데 적어도 12월 초까지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상승으로 우리가 보시는 게 좋고 큰 추세에서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별한 지표도 없고 월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추경 매수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저점 매수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575.5 아래에서는 매도로 대응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60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2560선에서는 반대로 매수 전략 그래서 2575와 2560에서 저점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오늘 S&P는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2575 부근에 있기 때문에 2560까지는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고 2560에서부터는 반대로 매수로 공략을 하시는 전략이 오늘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점과 이 아래점 이 두 가지 가격대를 잡아주셨어요. 일단 매수자리랑 매도자를 같이 맞습니다. 주셨네요. 네, 유연한 그런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75선 가까이에서는 매도 관점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2560선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 구간으로 좀 포인트 매매할 수 있다는 점 그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1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각인데요. 현재 S&P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금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던 두 가격대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면서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S&P 50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채 10년물입니다. 미국채 10년물 안전자산에 대해서 최근에 유동성도 떨어졌고 또 매력도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요 강보합권입니다. 전 거래일 대비해서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 124-29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5% 강보합권인데요. 자,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여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자, 국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좀 어려운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해설위원이 홀로 다운이시네요. 네, 마스터님도 업 드셨고 저도 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이 왜 다운을 드셨을까요? 네, 저는 요 다운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궁금하네요, 더. 네. 자, 먼저 이제, 이 전체적인 시장 모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보시면, 지금 요 아래쪽이 S&P고요. 위가 이제 미국채입니다. 이 좌측을 좀 주목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좀 똑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둘 다 이제 100 정도로 보이기를 맞추겠습니다. 네, 그러면 S&P를... 똑같은 구간의 차트 모습이겠죠. 네. 자, 그러면 어제 S&P가 어떻게 움직였냐? 올라갔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모습은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좀 약간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요. 이 상황은 뭐냐면 이제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이 좀 이어졌던 모습이고요. 미국채는 원래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은 오히려 지수와 금리는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지수는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고 미국채는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런 흐름 이제 그 상승할 때 하락하는 그림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한때 하락을 했죠. 왜냐 증시가 상승을 하니까. 근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이제 그 자정 무렵해가지고 카탈루냐의 그런 이제 독립 선언이 이제 나오면서 네. 그 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 카탈루냐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러니까 스페인 쪽에서 생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미국채가 급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증시는 올라가는 중에 그 지정학적 개별 지역 이슈로 인해서 미국채가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원래는 좀 반대로 가야 되는데 똑같이 간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카탈루냐 이슈에 증시는 반응을 안 했어요. 증시는 미국 기업의 실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반응을 해 상승을 한 거고, 미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서 글로벌 위기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상승을 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괴리감을 어떻게 봐야 보는 것이 이제 분석의 기본일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미국채를 이제 보는 거죠, 상황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중요한 저항대 125.00 딱 끊기는 가격대죠. 네네. 125.00의 강력한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지금 카탈루냐 이슈로 상승을 했는데 지수도 상승을 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떤 위험 수준이 그렇게 레드얼럿은 아니다. 그러니까 위험의 그 퀄리티가 좀 약하다. 그러면 스페인 쪽의 이슈가 해소되면 그냥 빠질 거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그러니까 카탈루냐 지역에 조용한 다수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스페인 독립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카탈루냐 독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거의 반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양상이 좀 반대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지금 위기로 인해서 올라갔던 부분이 해소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좋은 빌미로 125.00의 이 저항대에서 부딪히게 되면 여기가 좋은 매도 진입 자리일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겁니다. 여기서 매도를 들어갈 때 이것이 강력한 모멘텀으로 돌파되면 손절 물량을 끌어올리면서 강하게 상승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하면서 저항을 확인하고 매도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매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25.00 수준에서 저항이 확인되면 그때 들어가도 내려가는 이제 하락폭이 적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좋은 수익 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탈루냐에 대한 조용한 다수가 일어났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가격적인 측면까지 지수와 비교해서 함께 정리를 도와드렸는데, 일단 125-00 부분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또 함께 드렸습니다. 그 부분 가격대, 최근 이슈들까지 함께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김호균 해설위원님과 같은 의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오늘의 가격 자리 차트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가격 자리가 일단 125까지는 좀 열려 있다. 라는 부분에서 저는 업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한 번에 매수로 빠르게 잘 올라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위쪽으로는 가격대가 125 안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그 스페이스가 좀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스터님 역시나 업의 의견을 주셨는데 궁금합니다. 마스터님, 국채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지금 국채라든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안전자산에 속하는데 어떤 다른 우리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었을 때 현재 시장은 이제 조금씩 불확실성이 조금씩 다시 또 엄습해오는 그러한 분위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설위원께서 일단 연준 의장 선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발도 물론 차치권 행사는 하게 됐지만은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릅니다.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포인트를
잡습니다. 왜? 항상 평온하고 그러면 사실상 시장에서 먹을 게 없겠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시장은 이 틈을 타가지고 불확실성을 촉발시키는 그냥 평범한 어떠한 상황인데도 괜히 그냥 어떠한 좀 공포지수를 올리면서 어떠한 모든 캔들들을 좀 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국채는 오늘 시가인 124-23 이 부분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안전자산은 공포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승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채 같은 경우에는 124-23에서는 매수 대응이고 125-03에서는 네.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근데 매도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마시고 125-03을 맞고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124-23에서 다시 매수 전략.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어떤 큰 변동성은 수반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고점 청산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오늘 국채는 대응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국채 역시나 위쪽 가격대와 또 아래쪽 가격대 두 가격대를 또 짚어주셨는데요. 124-23 매수, 저점 매수 관점, 그리고 125-03 부근에서는 고점 매도에 대한 의견인데 섣불리 또 매도로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은 자제하시라라는 말씀까지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또 유동성 측면에서도 이 국채에 대해서 오늘장의 흐름 매매 포인트 잡아드렸는데요. 자, 지금 개장을 3분 앞두고 있는 시각인데 속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이번에 좀 꽤 큰 속보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큰 리스크로 떠올랐던 러시아 스캔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트럼프 측근의 기소로 수면 위로 떠오른 미국과 러시아의 스캔들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러시아 스캔들 기소 앞둔 트럼프가 이제 힐러리 클린턴에게 무언가를 하라라는 그런, 트위트를 계속 날리고 있는데, 트럼프 엑스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힐러리 측이 뒷돈을 댔다는 언론 보도에 발끈을 하면서 총 5건의 트위터에 힐러리의 죄가 너무나 많고 관련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좀 어떤 액션을 취해라라고 그런 식으로 트위터에 좀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잠잠했던 러시아 스캔들이 다시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각종 언론 쪽에서 미국 쪽 언론 쪽에서 헤드라인 뉴스로 브레이킹 뉴스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해설위원님, 러시아 스캔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는 걸 못 견뎌하는 사람. 네.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 그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리스크가 수면 위로 좀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돌발 행동이라든가 네. 좀 예측 불가의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좀 적어졌기 때문에 시장에 주목을 하고 기업 실적에 주목을 하고 올랐던 건데, 좀 그렇다 보면 나한테 너무 포커스가 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존재감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좀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떤 방향으로 돌아갈지 좀 기추가 주목되긴 하는데요. 네. 아직 그렇게 큰 폭탄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네. 기존에 많이 좀 깔려있던 이슈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런 부분이 후속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좀 지금 어느 정도 취임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안정감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또 후발 속보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네, 내용입니다. 트럼프 선대위원장이었던 폴 매나포트가 처음으로 기소가 되면서 러시아 스캔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게 중요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매나포트. 이런 속보를 보실 때, 그러니까 속보가 나왔을 때 그 시장 영향을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뉴스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뉴스를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차트를 시장의 차트가 갑자기 뭔가 상승하거나 갑자기 떨어지거나 이유를 몰라요. 네. 그때 뉴스를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보는 건 경제지표 일정이죠. 경제지표 일정에서 중요한 일정에서 몇 시 언제에 어떤 상황이 중요한 이슈가 있고 이것이 예상이 어떻게 됐냐. 이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일단 1단계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닌 구간에서 갑자기 상승과 하락이 나올 때는 뉴스를 찾아보는 거죠. 네, 그러면 맞아요. 누가 뭔 말을 했죠.
연준 의원 중에 누가 무슨 말 했거나 뭐 이런 인터뷰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시장 반응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보고 파악을 하는 거죠. 이 이슈가 과연 이렇게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슈가 맞는 것인가라고 냉정한 판단한 후에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돼서 그러면 이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또 오히려 또 기회로 삼거나 이런 대응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걸 뉴스 대응이라고 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속보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속보 나왔다 매도해야 되나 이런 거보다는 차트를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차트 흐름상에서는 네. 크게 흔들리는 움직임은 나오지는 않아요. 지수는 조금 빠지긴 하는데 빠지긴 하더라도 이거는 뉴스에 대한 반응이라 보기는 어렵죠. 네네, 그렇죠. 그 음봉을 길게 그리는 이런 그림은 아니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런 뉴스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소화를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런 속보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앞서서 뭐 분석을 해주셨을 때 트럼프 자체 인물 평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뭐 트러블로 인해서 좀 존재감을 다시 한번 부각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보적인 내용도 저희가 정보성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브레이킹 뉴스가 추후에 어떤 좀 분석적으로 흡수를 해서 시장에 움직임을 줄지는 아직은 모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도와드립니다. 자, 시간이 지금 이제 30분이 넘어간 시간인데요.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죠. 자, 시세 살펴보시죠. S&P 500은 오늘 약보합으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2,572포인트 움직이고 있고요. 나스닥 역시도 빠지고 있죠. 나스닥은 6,212.75포인트 보합권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볼까요?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까지 역시나 올라오고 있는데요. 1.1639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골드도 볼게요. 자, 골드 역시 보합권입니다. 1274.1달러 움직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은요.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가 됐네요. 54.2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속복성 기사가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 뭐 강한 임팩트는 없나 봅니다. 자, 우려할 만한 점이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게 시청자분들 또는 투자자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속보로 좀 강하게 좀 임팩트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분별하는 방법도 함께 해설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마스터님께도 여쭤봐야 되겠죠. 아직 지수와 뭐 국채 다른 시장의 상품에서는 움직임이 없거든요. 네네. 마스터님은 이 스캔들 속보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속보가 나오긴 나왔지만은 그 속보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떤 차트들이 움직인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큰 어떠한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지금 이번 속보에 대해서 또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보이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시고요. 계속해서 개장을 하면서 속보 올라오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는 GM과 AMD 주가 하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 도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 것은 지수 선물에 대한 부분이고요. 방금 전 속보에 대한 내용은 본장에서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잘 분별해서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AMD에 대한 내용은요.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크립토 커런시 채굴 용칩에 대한 수요가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주가에 대한 경고를 표하면서 개장 전 4%가 이미 하락 출발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추가적으로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미국제 10년물까지 두 번째 이슈 알아봤고요. 개장 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도 알아볼게요.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유로FX입니다. 드라기 총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의해서 유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자, 어제 전 거래일과 뭐 그 전전 거래일까지 뭐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만 오늘은 그 가격대에서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1.16410달러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까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 업이신 거죠? 네, 저도 업이고요. 아니, 해설위원님 오늘 다운으로 가시려나 봐요. 시끄러운 소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운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제가 먼저요? 네네네. 일단은 저는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좀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일 전략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매도세 이후에
흔히 말하는 이제 눌림목자리 이후에 좀 하방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이제 현재 그 단기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1.1670선을 오게 되면 뭐 짧은 매도가 오히려 매수보다는 좀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 영매매의 그런 추세에 반하는 진입을 하기를 더 선호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 역시도 그런 자리를 많이 드리기도 하지만 유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통화의 흐름상 트렌드가 좀 잡혔다고 보고 트렌드상으로는 하방으로 충분히 방향이 잡혔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게 좀 더 매수 포인트를 잡는 거는 안정적일 것 같고 그렇다면 오늘 단기적으로는 1.16700선에서 한번 매도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전 하락을 또 설명을 안 드릴 수는 없겠죠. 이제 지난주 이제 ECB 때, 네. ECB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지만 비둘기적인 내용이다라고 좀 평가를 받으면서 약세로 크게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모멘텀이 현재 금요일에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은 조금 반등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매도에 좀 진입기를 삼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진입을 하지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손절을 좀 짧게 가져가야겠죠. 네. 만약에 상승을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정도 구간에서 손절을 좀 짧게 하고 매도는 전저점까지 노려보는 한 손익비가 한 3대1 정도 가능할 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진입 자리를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고점 안에서의 매도 전략이네요. 네. 오늘의 고점을 보시면은 1.16725달러가 오늘의 고점인데 일단 1.16700달러 부근에서의 매도 관점이고 또 손절에 대해서도 짧게 좀 가져가시라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고 이전에 하락에 대한 부분도 네, 추가적으로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는요, 뭐 앞서서 해설위원이 하시는 말씀인 큰 하락이 있으면은 뭐 주식에서도 그렇고 낙폭 과대다. 약간 이런 의견이 많아서 저점 매수에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뭐 선물에서는 또 추세라든지 종목별로 좀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적용이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오늘의 고점 안에서까지는 좀 상승으로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영매매 세력이 여기서 좀 도전을 해서 물량이 그래도 좀 쌓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은 저는 고점 안에서의 소폭의 강보권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을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 마스터님 하면 또 통화적으로 네, 강점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마스터님. 네. 네, 유로 F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현재 당일 시가 1.1633 위에 안착을 현재 돼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만약에 동경장에서 거래를 하셨다라고 하면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1633 위로 회복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완성봉이 된 이후에 네.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유럽장 초반 17시에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미국장에서도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에는 1.1633에서는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목표가는 1.16780까지 매수로 보고 대응을 하신다. 하지만 유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많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네네. 추세는 매도 추세가 맞습니다. 매도 추세가 맞지만 그동안에 낙폭 과대로 인해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로는 매수 전략이 유효하고요. 만약에 유로가 1.1724까지 만약에 올라온다. 1.1724까지 올라오면 여기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거래를 하실 때에는 1.16778과 전저점인 1.1604 사이에서만 거래를 하시는 거고 네. 1.1633 이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위에서는 매수, 목표가는 1.1678. 오늘 유로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이 없을 겁니다. 가장 변동성이 사실 약한 게 유로인데 요 며칠간 좀 변동성이 좀 컸었는데 네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633에서는 매수, 목표가는 짧게 잡으시는 게 좋겠죠. 오늘 변동성이 크게 수반되지 네. 않을 거니까 1.1678까지 보고 대응, 1.1724에서는 반대로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미국장이 지금 시작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11시라든가 12시 기준으로 1.1633 아래에서 종가가 끝난다. 그러면 유로는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 1.1633 위로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럴 타임에 여러분들이 매수로 들어가셔가지고 짧게 1678까지 보시는 전략. 그래도 1633에서 1678까지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 계약 기준에 거의 뭐 40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를 해보실 만한 그러한 메리트가 있는 오늘 상품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인 긴 추세 안에서는 뭐 하락 추세다라는 흐름 안에서 오늘의 데이 트레이딩 관점 매매 포인트 짚어드렸는데요. 1.1633에 대해서 매수 관점입니다. 목표가는 1.16780달러까지에 대한 목표가 설정을 도와드렸고 1.1724 부근에서에 대해서는 매도에 대한 포지션까지 가격대 정리를 도와드렸으니까요. 자, 오늘 매매 포인트 나오는 종목 안에서 잘 현명한 거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파운드도 유로와 마찬가지로 함께 좀 동조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파운드화가 더욱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운드 잠시 볼게요. 자, 파운드는 0.47%의 강보합권이고요. 1.3210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으로는요. 일단 파운드화는 영란은행 있죠. BOE의 금리 인상 기대에 오늘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적 기사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파운드가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금주 후반에 있을 BOE 정책회의에서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운드화 나왔으니까 마스터님 한번 좀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네네.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파운드는 오늘 1.3150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매수 관점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3150 네. 여기에서는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고 목표가는 1.3245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운드 같은 경우. 그래서 파운드 현재 매수를 지금 현재 못 잡으신 분들은 네. 기다리셨다가 1.3150에서 네. 매수로 대응. 그리고 만약에 1.3150 아래로 종가가 1시간 캔들 기준으로 네. 깨진다. 그러면 파운드도 마찬가지로 오늘 거래를 하시면 안 되십니다. 네. 그래서 다시 1.3150 위로 회복이 된다. 그러면 1.3245까지 보고 오늘 파운드는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파운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만큼 오늘 마스터님이 통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잘 전략 짜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시가입니다. 1.3150에 대해서 매수 관점입니다. 목표가는 1.3245까지 봐드렸고요. 일단 남한산성 마스터님 잘 보셨던 분들이라면 완성봉에 대해서 의미를 잘 아실 텐데요. 완성봉에 대해서 종가 기준으로 1.3150이 깨진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매매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유로 FX와 함께 또 파운드화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이 최근에 변동성이 좋았죠. 자, 54달러를 돌파한 이후 54.34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라면은 55달러에 대해서도 도전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슈로는 산유국 감산 기대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이고요. 자, 속보로는요, 국제유가의 상승세에 미국이 아시아의 원유 수출을 확대한다라는 네, 속보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빠르게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업이시네요. 네, 해설위원님 업이시고 저도 업이고요. 마스터님이 다운을 드셨는데 크루드 오일은 그렇다면은 마스터님 먼저 들어볼게요. 아니요, 그 전에 그렇다면은 저의 업이니까 누가 먼저 드릴까요? 먼저 하세요. 알겠습니다. 레이디 퍼스트. 네,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이 있어 하시는 만큼 좀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상세하게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부족하다면요. 자, 지금 저도 업을 들었는데 저는 54달러가 돌파된 이후 저는 54달러 지지 한에서
상승으로 네, 매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좀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54달러 지지에 대해서 지지가 된다면은 저는 54달러 초반대에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로는 위쪽으로는 저는 55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54달러 후반대까지는 좀 목표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왜냐면은 4월이죠. 4월 부근에 고점을 기록한 부분이 있어서 이쪽 부분까지의 목표가를 좀 바라보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54달러, 54.34달러, 36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탄력이 더욱더 증가가 되고 있어요. 자, 해설위원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요번에는 제가 휴먼 인덱스를 한번 동원해가지고 크루드를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원유에 대해서 상담 통화를 5통화를 받았습니다. 역시. 금요일날 원유가 급등해서 물렸다는 통화거든요. 연락이 왔는데, 상담이었는데. 그래서 고민이 많으시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걸 말하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 그러니까 시장의 몇몇 분들이 매도로 물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이분들은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빠져라. 예. 그러면 시장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에서는 좀 더 시장을 끌어올려서 그분들의 손절 물량을 먹고 살아갑니다. 냉정하지만. 네. 근데 금요일 같은 이제 좀 갑작스러운 상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기존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여기서는 좀 저항이 나와야 되는데, 추세가 전환돼야 되는데, 안 나왔다가 갑자기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대응을 못하고, 손절을 미리 안 걸어놨으면 대응을 못하고,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갔죠. 그러면 이제 네. 이미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네네.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건 하락을 원하지만, 시장 상황에서는 지금도 보세요. 전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네. 때 봉이 깁니다. 이 긴 거는 뭘 의미하냐? 손절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던지고 있다. 왜냐면 이 전고점에서 전고점에서 끊어야지 하는 그 가격대들에서 손절이 쭉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매수세들은 신났어요. 어쨌든 매수세들은 신났기 그럼요. 때문에 네. 더 끌어올려서 손절 물량을 다 어느 정도 출회시키고 이제 그 다음에 매도로 빠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오늘은 54불을 기준으로 요 위에서는 좀 강세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네. 차트죠. 내 마음은 매도를 말하지만 오늘은 좀 냉정하게 54불 위에서는 매수를 좀 봐줘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화면이죠? 이게 휴먼 인덱스 검증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저희 회사에 거래하고 있는 그 고객들의 상품별 포지션 분석이거든요. 이건 제가 오늘 처음 보여드렸을 거예요. 자, 오늘 보면 5일 같은 경우는 지금 누적이 매도가 85%입니다. 매도가 굉장히 많은 거죠. 85%요? 네, 와, 전체 크루드 물량 중에 네. 매도 비중이 85%라는 건 네. 매도를 많이 지금 물려서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네. 이 지금 85%가 뭐 70%, 60%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이게 꺾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그렇죠. 85 준다는 거 뭐예요? 매도가 손절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손절이 나가고 나서 어느 정도 이게 물량이 줄었을 때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거를 좀 봤을 때는 어떤 기술적인 분석 이런 것보다도 네. 어떤 시장의 심리 이런 분석상으로는 매수 쪽으로 보셔야 되고, 매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고통스럽지만 좀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85%, 이런 통계를 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빅데이터죠. 네. 그렇죠. 역시나, 네, 트렌드입니다. 그렇다면은, 신세계 2부에서는, 5일에 대해서 물려있으신 분들이 또 상담이 많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신다면은, 네, 궁금하신 점 저희 쪽에 바로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물려있으신 투자자분들이 있으신데, 마스터님의 의견이 더욱더 중요하겠네요. 마스터님, 크루도일, 네, 반대 의견이시죠? 네네. 네, 현재 5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급등을 하고 나서 오늘 다시 지금 현재 미국장이 시작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현재 이 파동은
우리가 차트로만 기술적 분석을 했었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동은 54.70까지는 상승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진입하지 마시고 54.16 아래로 다시 음봉이 연출이 된 이후에 54.16 아래에서 끝나는 음봉이 나왔을 경우에 그때 여러분들이 매도로 진입을 하셔서 목표가는 53.25까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오일이 상승하는 요인은 어떠한 큰 펀더멘탈에 의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어떠한 박스권이 상향 돌파되면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반대로 이걸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이 파동은 54.70까지는 상승할 여지는 있다. 네.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이 오늘 고점이 54.46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로 들어가 본들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은 올려보내고 54.16 다시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접어드는 그러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을 하셔서 53.22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는 전략이 유지하고 현재 54.16 위에서는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다. 그냥 구경만 하시는 그러한 매매 전략으로 오늘 가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일단 매수 대응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라든지 뭐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막 따라가시다 보면은 정말 손절이라든지 손실만 남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54.16 아래로 떨어질 시에 매도 대응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자, 신세계 일부 정말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고요. 그 안에서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를 도와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완성봉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또 그에 맞는 매매 포인트 그리고 원칙적인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내일부터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실시간 리딩 무료 방송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문의 많이 주셨고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남한산성 마스터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자,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무료 방송 잘 활용해 보시고 꼭 참석하셔서 좋은 내용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1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도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김호균 해설위원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